오늘은 화학처럼 막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넉넉할 건데 볼게요. 잘 보이죠? 자, 시작합니다. 먼저 이동거리, 변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이동거리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다?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이건 들어봤을 거야. 거속시 공식. 거속시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얘가 거예요. 얘가 속이고요. 얘가 시예요 하고 외웠던 거 있죠. 바로 요 거가 뭐다? 거리를 플레임으로 늘리면 이동거리인 거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리가 이동거리라는 거였던 거야. 이동거리였던 거야. 오늘 처음 배우는 용어는 그래서 뭐밖에 없다? 변위라는 용어밖에 없어요. 변위. 그럼 변위가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요. 봐봐. A라고 하는 위치. 선생님 뭐라 말했지? 위치.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할 건데 이동하는 길이 딱 한 가닥밖에 없어. 이 길을 따라가야 돼. 이 길을 따라가야 돼. 이 길을 따라가서 B에 도달을 했더니 엄청 힘들어. 도착했어. 몇 초 걸렸나 봤더니 10초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10초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럼 몇 미터 이동했니? 재봤더니 10미터였습니다. 10m를 10초 동안 갔으니까 우리 속력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10분의 10해서 1m/s입니다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속력이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속력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근데 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용어에 나와 있어요. 자,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읽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다시 말할게. A 위치에서 B 위치로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어. 그 바뀐 양을 누가 측정해 주냐면 두두두두두 인공위성으로 올라가 봐. 인공위성에서 A 위치를 바라봅니다. 너 어디 있었어? 저 A에 있었는데요. 이동했어. 어디로 갔어? B에 갔죠. 그럼 A에서 B까지. 그럼 너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갔구나. 직선으로 찍 그어요. 직선으로 찍 그어서 너 이만큼 이동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죠. 나 이렇게 이동했는데 여기서 일로 갔네라고 직선으로 잘라주니까 되게 억울하잖아. 그치? 이걸 변위라고 해요. 위치의 변화량. 직선 거리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직선 거리를 딱 구해봤더니 5m밖에 안 돼요. 5m밖에 안 돼. 저걸 변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자, 이동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10m 이동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야, 너의 변위가 얼마니? 라고 하면은 저 5m래요, 제가. 5m래요. 변위는 위치 변화량은 5m밖에 안 된대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자, 억울하기 때문에 그 대신 너한테 선물 하나를 줄게. 선물인지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변이한테 그래서 한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향성이라고 해요. 방향성. 야, 너한테만 방향성이라는 선물을 줄게. 방향성이 뭔가? 자, 방향성은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네가 A 위치에서 B로 갔는지 B 위치에서 A로 갔는지를 구분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잠깐 추가 설명을 하면 물리에는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있고요.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이 있어요. 둘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A라는 녀석은 방향성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쌤이 여기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죠. 쌤은 무슨 성을 갖고 있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 아직까지는.
바로 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아직까지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죠. 타임머신이 아직 없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이 녀석은 방향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없다고 표현한다?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얘는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방향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 무게 있다는 건 어때요? 질량이나 무게. 마이너스 질량이나 마이너스 무게가 있나요? 쌤, 체중계 올라갔더니 이거 마이너스 20kg예요. 말도 안 되죠, 혹시? 마이너스가 없다는 건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만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 몸무게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도 이거 아니야? 몸무게가 있다, 없다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어디 집어넣어야 한다? 방향성이 없는 거니까 이쪽.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이한테는 방향성이 있다. A에서 B로 갔는지 B에서 A로 갔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부여한다.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변이한테는 방향성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끝난 거. 인형 끝. 좀 이따가 이제 그림 보고서 예제 문제 풀 때만 이 PPT를 좀 활용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속력과 속도입니다. 자, 속력과 속도. 그동안 우리는 속력이랑 속도랑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말 나온 대로 썼어요. 속력이 얼마야? 속도가 얼마야? 똑같은 거잖아, 원래. 그치? 그냥 말이 잘못 나오거나 말이 그냥 나온 대로 막 말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속력과 속도는 분명히 다른 거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공식 자체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속력은 이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뭐분의 뭐다?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공식이 주어지게 되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우리 방금 배웠던 뭘 위에다 집어넣어라? 변위를 넣습니다. 시간분의 변위가 바로 속도의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금 말했던 이 예를 가지고 속력과 속도를 실제로 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쟤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자, 속력은 기호로 V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간은 몇 초 걸렸냐? 10초 걸렸죠. 초의 시간의 단위를 세크, S라고 씁니다. 10초 걸렸고요. 이동거리 몇 미터야? 이동거리는 10m죠. 그래서 여기다 10m를 집어넣어 주면요. 수학에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죠. 약분이라고 들어보세요. 약분. 약으로, 약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1분의 1 돼서 어떻게 돼요? 1m 남고 아래 1세크 남죠? 1세크 남죠? 자, 이거를, 과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m하고 요 분자와 분모를 나누는 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 퍼라고 표현을 해주고 밑에 세크를 써주죠. 그래서 1m/s라고 읽어줍니다. 1세크분의 1m를 1세크분의 1m를 어떻게 읽어주기도 한다? 1m/s라고 읽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위라고 말해요. 단위. 자, 단위를 딱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세크분의 미터잖아. 시간분의 거리죠. 바로 공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속력의 단위는 미터/s잖아. 아, 속력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였지라고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 앞으로는 단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속력의 단위 V, 속력의 단위 미터/s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m/s라는 속력이 나왔어. 속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속도도 안타깝게 V라고 씁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변이가 방향성이 있죠. 그러면 속도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수학 좀 하는 사람 없다라고 또 뻥치고 있죠. 자, 봐봐요. 쌤이 수학 되게 잘해요. 봐봐.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나누면 얼마 나오는지 니네들 알아? 알고 있나요? 진짜 알아? 알죠?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요 부호를 따라가죠. 맞아요? 다시 말해서 얘가 하나가 마이너스면 값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맞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가 방향성이 있으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으로 나누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질문을 해요. 쌤이 그러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있을까 없을까?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나오죠. 하지만 과학에서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런 예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방향성이 없는 것들끼리 나누거나 방향성이 있는 걸 없는 거로 나누거나 이렇게만 나오지 그런 특별한 예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워버립시다. 자, 아무튼 이러한 예를 통해서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으로 나눴더니 속도 역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속력과 속도를 전에는 구분하지 않고 썼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야 한다. 더욱이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 속력은 방향성이 없지만 속도는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표를 쓰기도 합니다. 속력과 속도가 똑같이 V라고 표현을 하지만 화살표를 써주기도 하는 거야. 자, 그럼 저 사건은 10초라는 시간은 똑같이 걸린 사건인데 이동거리는 10m라고 표현하는 거고 변이는 5m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변이에다 뭘 집어넣는다? 5m를 집어넣으면 값이 완전 달라져. 얼마 나옵니까? 0.5m/s 나옵니다. 그동안 속력,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썼지만 이제는 값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 나오는 값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 전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지가 않아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속력, 속도는 V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이제 기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V라는 표현은 이제 속력과 속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 velocity라는 거의 약자라는 건데 왜 이상하게 써놨죠? 이상하게 써놨죠. V면 그냥 V지. 이야 V 선생님 잘난 척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물리에서는 V를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V도 쓰고 V도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리에서 V는 들어봤죠? 볼트. 우리 전기 배울 때 몇 볼트 몇 볼트 V를 표현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전기 파트에서는 대문자 이걸 쓰고요. 약간 이탈릭체로 쓴 이거는 운동 파트에서 쓰자라고 구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했다. 그래서 V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약간 이탈릭 약간 구부려가지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V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 단어 중에 distance 있죠. distance에서 d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s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동거리에다가 s를 많이 이용을 해요. s. 변이는 s 위에 화살표를 붙여서 변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타임이죠. 타임이라서 t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하면 속력과 속도 공식은 뭐다? V는 T분의 S라는 공식이 속력과 속도의 공식이 됩니다. 변이일 경우에는 화살표, 속도일 경우에 화살표를 넣어주긴 하는데 왜 이걸 크게 강조하지 않냐면 문제 풀 때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아서 지금 개념 배울 때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문제, 고난이도 문제 풀 때는 이것까지 고려하지 말고 풀자라는 의미로 어떤 단서를 줍니다. 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속력, 속도를 구한다는 것까지가 두 번째, 속력과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 해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프의 구조입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X축과 Y축으로 나눠져 있고요. 물리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래프, 단언컨대 모든 그래프에는 X축에 무조건 시간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볼래요? 몇 개 넘겨봐. 책 넘겨봐. X축에서 시간 말고 다른 거 발견하면 쌤이 약 100만 원 정도를 줄게요. 덜. 믿는 거 아니야? 혹시 믿는 거 아니야? X축에 무조건 시간이 써 있습니다. 확인해놔요. X축에 시간이 아닌 거 없죠? 다 시간입니다. 너무 다행인 거야. X축까지도 막 다른 거가 막 나오면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기 너무 어려울 텐데 운동 파트에서는 다 시간이 써져 있어요. 근데 Y축에 써 있는 게 다릅니다. Y축에 위치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속도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속도라고 써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Y축에 뭐가 써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Y축을 주목해서 읽어줘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팁이에요. Y축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자,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라고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감에 따라서 위치라고 써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시간이 1초일 때 위치는 1m야. 시간이 2초일 때 시간이 2초일 때 위치는 2m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읽어줍니다. 일반적으로 3초일 때는 그러면 3m쯤 오겠네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그래서 X축이 약간 원인, 이거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결과가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인, 결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X축이 이렇게 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읽어줍니다. 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읽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는 의미가 이제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위치라고 써 있다면 이 그래프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 자, 일단 숨어있는 의미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의미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알려줄게요. 그래프를 딱 보면 뭐가 눈에 보이냐? 1초일 때 얘 몇 미터에 있어요? 1m에 있죠. 2초일 때 몇 미터에 있어요? 2m에 있죠.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1초일 때 1m에 있어. 2초일 때 2m에 있어. 이걸 먼저 상상해 보세요. 0초일 땐 0m죠. 여기가 기준점이야.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 어떤 느낌이에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나요?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숨어있는 의미야.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이렇게 따로 되어 있지만 이걸 연결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나 보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쭉 넘겨보면은 대부분 한 50% 가까운 문제들이 다 그래프가 먼저 나와요.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오. 그래프 땅! 왜 그래프로 문제를 주냐면 그래프 하나를 딱 주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먼저 분석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만큼 뽑아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냥 텍스트로 우리한테 그 많은 정보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프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문제 줄게요. 1초일 때 1m에 있고 2초일 때 2m에 있고 3초일 때 3m에 있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라고 먼저 시작해야 돼요. 엄청 길어지죠. 대신에 이거 하나 땅 주면 그렇게 많은 글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그래프가 먼저 제시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읽을 줄을 몰라. 그래프를 해석할 줄 몰라. 문제를 풀 수 있겠어? 절대 못 풀지.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리가 어려워요! 뭘 못하는 거야? 그래프 해석을 못해. 또 그래프를 딱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얘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라는 게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됩니다.
방금 저거 보면 뭐가 상상돼요? 아, 얘 일정한 속력으로 요딴 식으로 가고 있나 보네 라는 게 상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상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상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의미까지도 잘 파악해야 돼. 자, 숨어있는 건 뭐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에서는 바로 기울기를 분석할 수 있어요. 기울기. 저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기울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시간이죠. y가 의미하는 게 뭘까? 기울기니까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지? 기울기. y는 이거죠. 이게 y죠. 이게 뭐죠? 위치가 여기 위치였다가 여기 위치 간 거니까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두 글자로. 변위입니다. 이해돼요? y가 의미하는 게 뭐다? 변위예요. 여기 위치가 써있는데 왜 변이에요? 위치가 써있으니까 변이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y에다가 이게 변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걸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읽어줍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시간분의 변이네. 시간분의 변이가 뭐야? 여기 나와 있네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다? 속도야, 속도. 우리한테 이 운동에 속도 값을 준 겁니다. 속도 값을. 아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아니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으로 갔나 보다잖아. 하지만 기울기 값을 딱 구하면 그 속력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기울기 얼마야?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이니까 1이죠. 기울기 1이야. 1m/s입니다. 뭐가? 속도가. 이 녀석은 속도가 1m/s의 속도로 가고 있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 숨어있는 첫 번째 의미, 기울기가 바로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의미들도 있지만 그냥 읽으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걸 기울기라던가 이런 걸 분석해서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렇다면은 여기 있던 녀석이 1m/s의 속도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나 보다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보고서 이렇게 움직이네 라고 상상이 돼야 완벽하게 그래프가 해석이 된 겁니다. 이해돼요? 그것까지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것까지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갈게요. 자, 이게 그래프 해석의 기본이면 기본.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 해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페이지 10쪽의 맨 밑에쯤에 좀 다른 책도 있긴 한데 이 그래프 12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자, 저 그래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Y축에 뭐가 써있냐면 위치라고 써져 있고요. X축에 시간이라고 써있는 건 동일합니다. 시간의 단위는 세크고요. 위치의 단위는 미터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0점이 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맞나요? 곡선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나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여기 점을 찍어서 T1이라고 써 있어요. 1초, 2초, 3초 이렇게 안 주고 첫 번째로 측정한 시간 T1.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두 번째로 측정한 시간 아닙니다. 여기 두 번째로 측정한 시간 T2라고 주고 있습니다. A점, B점이라고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짜고짜 질문을 해볼게요. 다짜고짜 A라는 시점과 T1이라는 시점. 자, 이 물체가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럼 T1을 지날 T1이라는 시간에 이 녀석의 속도와 T2라는 시간에 이 녀석의 속도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라고 물어봐요. 누가 더 빠를까?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라고 다짜고짜 질문한다니까 A랑 B 중에 누가 속도가 빨라? 이러는 거. 어느 때가 속도가 빨라? 답은 B입니다. 왜냐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속도였죠? 기울기. A점에서의 기울기와 B점에서의 기울기가 보이나요? 곡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보이지만 뭘 그려봐야 돼? 접선을 그려봅니다. 접선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비교만 하는 거니까 누가 더 급한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점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B점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접선을 대충만 그려도 누가 더 기울기가 급하다? B가 더 기울기가 급하네. 기울기 급하니까 속도가 더 빠르네. B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누가 더 크냐 작냐밖에 못 물어봐. 왜? 접선을 내 맘대로 그릴 거니까. 접선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죠? 접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나요? 여기서는 안 돼요. 값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접선이 완벽하게 그리지 않을 때는 그냥 누가 더 접선의 기울기가 큰지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정확하게는 T1이라는 그 순간, T2라는 그 순간의 속도이기 때문에 강속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속도, 순간속도라고 합니다. 책에도 뭐라고 나와있냐? 각 A점과 B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순간속도를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나요? 순간적인 속도, 그 순간의 속도가 그 값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퀘스천 2.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 자, A부터 B까지, 다른 말로 T1부터 T2까지, 그죠? T1부터 T2까지 아주 평균적인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봐. 평균적인 속도가 얼마냐? T1은 느려, T2는 빠르죠? 그럼 평균이 얼마야? 값도 몰라, 그죠? 그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A부터 B까지의 평균적인 속도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뭐에서 차가 난 거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예제 문제를 좀 잠깐 볼게요. 예제 문제. 기지개 한번 펴고 릴렉스. 긴장만 하면 뇌가 안 좋아해요. 그죠? 빌려줄게요, 좀. 좀 밝아질 거야. 잠깐만. 자, 확대해 볼게요, 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문제죠. A라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가 B라는 위치로 옮겨갔어요. 보이나요? 옮겨갔죠? 그때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이 거리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동 거리가 얼마라고 말한다? 5m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를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하죠. 변이 몇 미터다? 3m밖에 안 되죠. 여기서 우리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야. 변이가 이동 거리보다 클 수 있나요? 안 되죠. 절대 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을 수는 있나요? 가능하죠. 이동을 직선으로 이동하면 가능하잖아요. 그치? 직선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변이나 이동거리나 같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되게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게 막 혼란스럽게 써놓고 그래서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크다. 맞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무조건 클 수는 없잖아. 근데 마지막에 그럴싸한 말들 끝에 그래서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크다? 맞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때문에 틀린 말인 거나. 자,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데 처음 위치가 여기인데 한 바퀴 원운동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갔어. 실제 이동한 거리는 원의 둘레죠. 몇 미터? 5m 이동한 거. 이동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5m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치의 변화가 있냐? 없죠. 위치가 안 변했어. 그러면 변이가 얼마다? 빵입니다. 뚜레쥬르 빵, 빵입니다. 아무튼 빵이에요. 변이가 빵이 되는 거, 0이 되는 겁니다. 그 속력은 있지만 속도는 얼마예요? 0이죠. 한 바퀴 잔뜩 돌았어. 속도가 얼마야? 0인데요. 속도가 0이야. 그죠? y축이, 분모값, 분자값이 변이라서 변이가 0이니까 속도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죠.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안 헷갈릴 거예요. 봐봐.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요. 직선도로야. 직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5m를 가. 5m를 가다가 3m를 돌아가요. 총 이동거리 몇 미터야? 8m 이동했죠. 근데 변이는 얼마냐? 2m예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요 직선거리니까 변이는 2m란 말이에요. 아니 5m 갔다가 3m 돌아왔다. 5하고 3자만 써있는데 변이가 얼마냐? 답은 2야. 그죠?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숫자가 막 나와서 변이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이 그림을 그려내면은 처음 위치, 나중 위치의 직선 거리만 따지는 거니까 변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이를 이동거리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볼게요. 자, 이것도 먼저 보자.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자동차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는 왼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때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도 5m/s고 얘도 5m/s야. 왜? 속력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달라집니다. 속도는 뭘 가져? 방향성을 가지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5m/s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요. 얘는 왼쪽 5m/s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방향을 써주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풀 때 많이 낚시질 당하는 거. 속도 물어봤잖아. 그런 게 있어요! 이러는 거죠. 속도 물어보면 방향을 꼭 표현해 줘야 돼. 근데 계산을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을 넣고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계산할 때는 오른쪽을 주로 플러스로 놓으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합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뭘 의미한다?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표시를 줍니다. 만약에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번에는. 그죠? 얘는 무슨 방향?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방향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오른쪽 왼쪽이라고 말하면 돼. 하지만 방향 표시가 있다? 동쪽 서쪽으로 너 답 써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동쪽 서쪽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0점. 0초일 때. 0초일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d죠. 그럼 뭘 상상해야 돼?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 사이의 거리가 d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d가 줄어들고 있죠. 맞아요? d가 떨어지고 d가 줄어들고 있잖아. d가 줄어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려 세 가지나 있다. 첫 번째 방법. 얘가 와. 뜨는 거야.
만난 거야. 만난 거 보이나요? t초일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0이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충돌했다라고 표현해요. 다짜고짜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 봤죠? 두 물체가 충돌한 시간은 몇 초입니까? 응? t초. t초일 때 두 물체가 충돌했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0초부터 t초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0초부터 t초까지, 잘 들어. 0초부터 t초까지 두 물체는 얼마나 이동했나요? 다시 A, B가 있을 때 얘가 움직였다고 칠게요. 처음 0초일 때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t초가 될 동안 이렇게 움직여서 꽝 충돌했죠. t초 동안 얼만큼 이동한 거야? t초 동안 D만큼 이동한 거죠. 얘가 이렇게 이동해도 D만큼 이동한 거고 얘가 이렇게 이동해도 D만큼 이동한 거야. 만약에 둘이 동시에 출발하면 시작! 찡! 충돌. 둘이 이동한 거리는 결국 몇 미터야? D미터. D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게 책에 써있어요. 옛날 책이지만. 자, 이제 저런 것도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보여주는 건, 이걸 해석하는 걸 그래프를 보고서 여러 가지 운동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여줄게요. 이 그래프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 Y축에 위치라고 써있죠? 위치라고 써있고요. 자, 물체 상상해봐. 이 물체가 0초일 때 0m 있는데 3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한다? 5m만큼 이동한 거야. 0초 여기 있는데 3초 동안 쭉 가서 5m만큼 이동을 해요. 이거 5m 지점이야. 그런데 3초부터 5초까지는 어떻게 돼요? 5m 위치에서 2m 위치로 빠졌죠? 뭔 소리야? 거꾸로 돌아간 거야. 돌아가서 여기 2m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5m 갔다가 몇 미터 돌아온 거야? 3m 돌아온 거예요. 보이나요? 3m를 돌아온 거야. 이 그래프를 보고서 5m 갔다가 3m 돌아온 애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총 이동 거리는 몇 미터다? 8m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변이는 얼마야?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2m밖에 안 되죠. 변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위치, 여기가 나중 위치 거리 얼마? 2m. 바로 이 값이 변이 값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서 이동 거리도 알 수 있고 변이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력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시간 나와 있으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 시간분의 변이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보고서 물체의 운동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4번 예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가속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속도. 좋아요. 가속도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시간만 좀 할게요. 자, 가속도가 뭐냐면 이 가속도의 가짜가 이렇게 생긴 한자어입니다. 이게 무슨 가짜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가요? 미안해요. 몰라? 더할 가짜인 거 알죠? 더하다. 다시 말해서 더할 가짜니까 가속도란 무슨 뜻이다? 속도가 더해지는 것을 가속도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녀석의 물체 속도가 1m/s였는데 1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2m/s가 되고요. 또 1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슝슝 3m/s가 되고 있다면 속도가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속도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무슨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도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합니다.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제가 1초마다 1씩 증가하고 있죠. 1초마다 1m/s씩 증가하는 거 보이나요? 1초마다 1m/s씩 증가하고 있죠. 이걸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야. 1초마다 이 퍼가 뭐뭐마다가 됩니다. 1초마다 얼마가 더해진다? 1m/s가 더해지고 있죠. 맞나요? 1초마다 1m/s가 더해지고 있는 게 이 운동의 가속도입니다. 맞나요? 1초마다 더해집니다. 왜 2초면은 더 많이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 1초를 정해놓고 1초마다 1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가속도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은 자 1초라는 녀석은 1분의 1초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m/s는 1m/s가 되죠. 1m분의 1s 됩니다. 맞나요? 이게 1m/s예요. 1초는 1분의 1초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이 들어가게 되어서 세크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는 1m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1m/s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m/s 제곱이 그래서 뭐의 단위가 된다? 가속도의 단위가 됩니다.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의 단위가 m/s 제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의 단위가 m/s 제곱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가속도도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야. 중력 가속도. 야,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합니다. 얼마? 9.8. 숫자만 기억나. 그죠? 9.8 뒤에 단위 기억나요?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중력 가속도도 이게 가속도였기 때문에 단위가 뭐였다? m/s 제곱이었다는 뜻입니다.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9.8이라는 중력 가속도가 단위가 m/s 제곱이라는 게 뭔 뜻이야? 1초마다 9.8 m/s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희생할 거 없나? 어떤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붕 떨어지는 동안에 1초마다 얼마씩 속도가 증가한다? 무려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물체가 거의 똑같아요.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모든 물체는 다 동일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얼마씩? 1초마다 9.8m/s씩 더해지는 속도로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상도 좀 더 보여줄 텐데 피아노 떨어진 영상 한번 볼 거예요. 피아노 막 떨어지고 피아노랑 볼링공이랑 막 같이 떨어뜨려요. 어떻게 떨어져? 이게 동시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피아노, 볼링공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모든 물체가 다 9.8m/s라는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아요. 근데 9.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면 가속도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합니다. 얘가 단위 시간 1초 동안의 속도 얼마 변했어? 1만큼 변했죠? 그래서 시간 1초 분의 속도 변화량 1m/s를 집어넣어서 가속도를 구했던 거야. 자, 그럼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정말 속도 변화량이가 왜 1이지? 1에서 2가 되었죠. 속도 변화량이 왜 1m/s 그죠? 왜지? 이게 정답이에요.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근데 흔한 이제 물린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에서 2 됐으니까요. 그치? 맞는 말이긴 하지? 1에서 2 됐으니까요 라는 답보다도 뭐가 좋다? 나중 속도 2에서 1을 뺐으니까요가 더 좋은 답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어. 써볼게요. 뭐라고 쓰냐면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가지고 속도 변화량을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저걸 이제 기호로 옮겨 볼게요. 기호로. 자, 일단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사용을 합니다. 시간은 T라고 쓰고요. 가속도가 왜 A냐면은 아빠가 자동차 운전할 때 페달을 밟아요. 밟는 페달 이름이 뭐야? 속력을 증가시킬 때 밟는 페달. 브레이크 옆에 있는 거. 운전 다 해봤잖아. 안 해봤나요? 나만 해봤나? 아무튼 가속 페달 이름이 뭐야? 엑셀, 악셀 이렇게 말하잖아. 악셀. 가속시키다라는 영어 단어가 accelerate, excel이라고 해요. accelerate, 가속시키다 A입니다. 시간 T가 되고요. 속력의 또는 속도의 변화량은 델타 V라고 씁니다. 속도고요. 델타가 뭐다? 변화량을 의미해요. 델타가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자, 나중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 그냥 V입니다. 처음 속도는 처음이라는 의미 때문에 제로를 붙여, 제로. 그래서 V 제로라고 써있으면 이거 처음 속도, 내가 지금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속도를 V 제로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리 소개할게요. 물리의 특징입니다. 물리는 약간 수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이 공식을 마구마구 내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변형해 볼게요. 얘를 델타 V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AT 나오죠? AT. 델타 V는 AT로 구합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쌤! 아까 델타 V는 V-V0라면서요. 맞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죠? 하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AT로 구할 수도 있다고요. AT가 뭐야?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뭔지 알아요? 시간이 뭔지 알아요? 안다 칩시다. 그럼 둘을 곱해봐. 뭐가 되나요?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 델타 V요. 물리를 못하는 친구들.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다.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철학적 의미까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아인슈타인을 따라갈 것도 아니잖아.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다는 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냥 가속도 시간 곱하면 수학적으로 델타 V야. 그냥 저걸 빨리 공식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게 물리를 빨리빨리 잘 풀어내는 방법이지. 저걸 갖다 100일 동안 고민해. 가속도. 너 가속도랑 시간 곱해봤냐? 시간이란 이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이제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하고 속도가 변한다는 가속도를 곱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걸 고민하는 게 물리가 아니야. 근데 물리 못하는 애들이 꼭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난 물리 제대로 할 거야. 혼자 공부하지만 제대로 공부할 거야. 가속도의 시간을 곱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꼭 알아낼 거야. 꼭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말 테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델타 V입니다. AT는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AT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그래프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그래프 분석을 해봅시다.
다 왔어. 좀만 힘내. 수고하고 있어.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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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두 가지 얘기만 더. 딱 두 가지. 그래프 한번 딱 보고 방향 딱 끝. 자, 그거 잠깐 쉴게요. 봐봐. 먼저 그래프 분석입니다. 자, 이 그래프인데 X축에 시간 써 있는 거는 보이죠? Y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속도라고 써 있죠. 속도 써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가 숨어 있는 의미가 됩니다. 기울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나? 기울기란 x분의 y인데 x가 뭐지? 시간이요. y는 뭘까? y는 이거죠. 이게 뭐지?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보이나요?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뭐였지? 가속도였습니다. 가속도. 아주 졸려. 큰일 났다. 다시 말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 다짜고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 A점과 B점 중에 누가 가속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봐요. 누가 더 크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A의 기울기 접선 여기요. B의 접선 이거요. 그죠? 훨씬 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하죠. 그러므로 B가 가속도 값이 더 큰 겁니다. 보이나요? 자, 가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 중에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어떻게 알았어?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니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A부터 B까지의 평균적인 가속도는 또 얼마야?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또 평균적인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축에 뭐가 써있냐에 따라서 아까랑 똑같은 기울기인데 여기 위치가 써있을 때는 기울기가 속도였죠. 근데 속도가 써있으면 가속도로 읽어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끝! 두 번째 마지막. 자, 요 그림을 좀 볼게요. 이전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얘는 자동차가 V, EV, 3V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때 물어봅니다. 자, 저 자동차의 속도의 방향은 어디야? 오른쪽이요. 그죠?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요가 되는 거야.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야, 저 자동차의 가속도 방향은 어디야? 가속도도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가속도도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지?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봐요. 가속도 방향은 어디지? 속도 방향과 같은가? 답은 아니에요. 이거 되게 헷갈리니까 쌤이 팁을 알려줄 거야. 지금부터 이거 잘 들어야 돼.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볼 때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가속도 공식이 있다? 뻥치지 마. 모른다고 뻥치면 안 돼. F는 ma 알죠? 알아 몰라? 들어본 적 있잖아? 바로 얘가 뭐야? 가속도야. 얘를 A에 대해 정리해봐. A는 M분의 F가 되거든요. 그쵸? 바로 가속도의 방향은 뭐와 일치한다? 힘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힘의 방향과 일치. 자, 힘도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방향이 있잖아.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할지를 정할 수 있죠? 힘이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게 팁이야. 자, 다시 그림 봐봐. 자동차가 왜 빨라지고 있죠?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그쵸?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 방향이라고 써있죠? 가속도 오른쪽이라고 그려져 있네요. 가속도 방향을 정해라 그러면 그냥 딱 힘이 어디 적용하지? 오른쪽이네? 끝!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 끝입니다. 이게 끝이야.
가속도 방향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대칭적인 예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볼게요. 얘는 3V, 2V, V 속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저 자동차의 속도의 방향이 어딥니까? 오른쪽이죠? 속도가 줄고 있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방향은 오른쪽이야. 근데 가속도 방향이 어딥니까? 물어봐요. 얘 왜 속도가 줄죠?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받고 있어요. 힘을 반대로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잖아. 힘의 방향이 어디야? 왼쪽이요. 그러므로 가속도 방향도 왼쪽이 된 겁니다. 써있죠? A가 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까 오른쪽일 경우에는 플러스 가속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가속도 방향은 뭐가 결정한다? 바로 힘의 방향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 문제 풀고 나가실게요.